BPA는 비스페놀 A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분비 교란 물질입니다. 에스트로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천연 호르몬을 흉내내서 방해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사람 소변 샘플에서 약 93% 정도나 BPA가 검출되었다는 미국 질병통제소 CDC라고 부르죠. 여기에 조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스페놀 A, BPA는 여러 가지 플라스틱 합성에 사용되는 재료이기도 하고 음료 캔 내부, 알루미늄 캔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내부를 코팅하는 에폭시 수지, 이런 것들의 재료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일상생활에 늘 겪게 되는 게 영수증이죠. 이 종이 영수증, 이것은 거의 대부분 BPA가 코팅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일상생활에서 이 BPA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이번 영상은 BPA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비스페놀 A, BPA는 폴리카보네이트라는 플라스틱을 합성하는 원료인데 이 폴리카보네이트는 높은 강도와 내열성을 가지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입니다. 투명도도 뛰어나기 때문에 유리 대용품으로 광학 소재, 선글라스, 생수통 이런 데에도 사용합니다. 놀랍게도 아기들 젖병 같은 데에도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고 모니터, 휴대전화 외장 이런 소재로도 쓰이죠. 또한 BPA는 에폭시 수지 합성에도 쓰이는데 이것은 알루미늄 캔 내부 코팅 이런 데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종이 영수증입니다. 가멸지 방식의 영수증인데요. 이 가멸지 방식 영수증은 종이의 염료와 색을 잘 보이게 하는 증감제 그리고 색을 나타나게 하는 현색제로 구성되는데 현색제에 BPA가 들어있죠. 가멸지 방식이라는 것은 열을 가해 글씨가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다. BPA의 양은 영수증 무게의 1에서 2% 정도라고 하거든요. 영수증은 사용량도 많고 스위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수증을 5초만 잡고 있어도 0.2 내지 0.6 마이크로그램 이런 정도가 BPA가 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100만 분의 1g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멸지 영수증에는 BPA와 화학적으로 사촌관계인 BPS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별로 차이가 날 게 없습니다. BPA는 내분비 교란 물질입니다. BPA는 핵수용체와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매우 낮은 용량으로도 핵수용체의 정상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BPA가 핵수용체의 정상적 기능을 어떻게 방해하는지는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BPA는 천연 호르몬 모방을 하고 핵수용체를 활성 형태로 유지함으로써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BPA가 일부 세포 반응에서 에스트로겐 중 가장 강력하고 대표적인 에스트라디올 요거하고 유사한 효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에스트로겐은 보통 세 가지 종류로 얘기하거든요. 에스트라디올, 에스트리올, 에스트론. 그런데 좋은 에스트로겐은 에스트라디올, 에스트리올 이렇게 되고요. 나쁜 에스트로겐은 에스트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분비 교란 물질로는 BPA와 프탈레이트뿐만 아니라 PCB, DDT, 다이옥신 이런 것이 있거든요. PCB는 폴염화 비페닐로서 변압기와 축전기의 냉각제나 단열재로 쓰였으나 생물에 축적되는 독성이 발견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었죠. DDT는 너무나 유명한 살충제이고 다이옥신은 염소를 포함한 유기화합물이 탈 때 주로 발생하는 독성 물질로서 쓰레기 소각장에서 가장 신경 쓰는 물질이죠.
어쨌든 BPA가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가능한 한 접촉을 피해야겠죠. BPA를 어떻게 피하고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BPA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는 팁을 소개합니다. 구입 제품에서 무독성 이걸 한번 찾아보고요. BPA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것을 반드시 문의하기를 바랍니다. 통조림과 플라스틱 이런 것은 당연히 멀리해야 되겠죠. 신선한 농산물, 유기농 농산물을 섭취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냉동할 수도 있죠. 유리병에 담긴 음식을 사는 게 좋고 이거는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라는 것이죠. 신선 채소와 과일을 구입할 수 없다면 냉동 과일과 냉동 채소 이거를 구입하라는 얘기고요. 이 통조림 여기에 BPA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린 콩을 활용하라는 거고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맛이 그것을 보완하고 더 건강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직접 요리하라는 겁니다. 직접 요리하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많은 가공식품과 폐기물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보관용 플라스틱 사용을 피하라는 얘기인데 사용한다면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넘버 7 요건데 요거를 피하고 넘버 4 요겁니다. LDP 요거를 사용하라 하는 거고 넘버 1과 2는 BPA는 없습니다. 근데 일부 연구자들은 재사용을 권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번호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먼저 1번 PET 이렇게 되어 있죠. PET 흔히 페트병 그럴 때 PET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HDP 넘버 2번 흔히 병뚜껑으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PVC 이거 넘버 3인데 제일 오래된 플라스틱이죠. 사용량도 제일 많고요. 이거 보통 시커먼 봉투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PVC 파이프 그런 데에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LDPE 요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보통 맑고 투명한 비닐이나 아니면은 흰색 비닐봉투 있죠? 그런 것이 LDPE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요거 우리 흔히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여기 5번이 PP 이렇게 되어 있는데 PP는 폴리프로필렌 그런 얘기인데 요거는 가전제품이나 식품 용기 그런 데 많이 쓰이고요. 6번이 P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폴리스타이렌 그래서 이 폴리스타이렌은 흔히 스티로폼 그러죠. 그거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은 oth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열경화성 수지 그런 것들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열경화성 수지에 여기 BPA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물론 뭐 사용량으로 보면은 PVC 같은 것보다는 떨어지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7번 요거는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플라스틱은 낮은 온도로 유지하고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 식품이 들어있는데 이때는 전자레인지에서 가열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BPA 및 기타 화학물질은 가열하면 식품에 침출됩니다. 물병을 살 때 유리나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재사용 가능한 머그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난감을 살 때 무독성 나무 장난감을 고려하되 플라스틱 장난감을 사야 하는 경우 무독성 BPA 없는 플라스틱 장난감 요것을 찾으라는 것이고요. 영수증은 가능한 한 접촉을 피하고 모바일용 영수증을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현대를 살다 보면 참 지켜야 할 원칙이 많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무모하게 지구 환경을 어지럽힌 그런 까닭이겠죠. 어찌 보면 뭐 인과응보 같은 것이겠는데요. 그래도 더 이상 환경이 망가지지 않고 나와 가족의 삶, 후손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 원칙이니까 지켜야 되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다루기를 원하는 의견이나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면 댓글이나 커뮤니티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은 정보를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만으로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